네,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 소개해드리면요. 저는 이제 3번 멘토 2기, 이자 지금 현재 3번 멘토 회장을 맡고 있는 홍지일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제 강의는 이제 이론 노트와 선택지 노트 작성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흔히들 이제 선생님 강의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께서는 이제 보면, 최인호 선생님께서 특히 문학 강의에서 선택지 노트나 이론 노트를 많이 만들어 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정작 대부분의 학생들은 저한테 와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보게 되면, 아, 멘토님, 도대체 선생님께서 선택지 노트를 만들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만드는지 도무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샘플을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이 저에게도 굉장히 많이 왔고, 오늘 방금 전에 온 멘티 또한 그런 질문을 저에게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작년 3월부터 이제 저희가 이제 이론 노트와 선택지 노트 이제 샘플을 따로 만들어서 선생님 카페에다가 이제 게시를 해놓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작년과 올해 이제 선택지 노트 만드는 방법과 관련해서 지금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도대체 이런 이론 노트나 선택지 노트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제 이론 노트나 선택지 노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이지는 못하더라도 이건 직접 눈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만드는 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노트가 왜 필요할까요? 노트를 만드는 이유 중에서 이제 가장 주된 이유는 효율적인 복습 방법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복습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가장 눈에 잘 들어와야겠죠? 눈에 잘 들어오고 머릿속에 가장 오래 남아있고, 그것이 가장 효율적인 복습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노트를 만들게 되면 이제 적어도 자신이 선생님 원리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한 뒤에 그것을 자신에게 맞게 노트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과정까지 거쳐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선생님 책을 단순히 그렇게 많이 보는 과정도 물론 좋을 수는 있지만 그런 과정보다도 더 효율적인 복습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세 번째 보시면 노트의 진가는 9월 이후부터 나타난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 하면요. 지금 3월에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고3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선생님 강의를 1개나 혹은 2개 정도 들으신 분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현장 강의로 1년 동안 계속 선생님 수업을 들었었고요. 그렇게 이제 선생님 강의의 숫자가 많아지고 공부해야 될 책이 쌓이면 이제 나중에 10월, 11월에 가서 이제 막상 총정리를 하려고 할 때 그런 어떤 것을 어디서부터 총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있어서 이렇게 지금 3월 이 시점부터 미리 노트를 만들어 놓으시면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다만 유의사항이 있는데 여기 적어드리진 않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이론 노트나 선택지 노트에 대해서는 사실 강제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간혹가다 좀 남자 멘티분들이 특히 저한테 이런 질문을 남기시는데, 저는 도저히 이런 뭐 노트를 만들고 글씨도 못 쓰고 노트를 만드는 게 전혀 제 적성에 맞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혹은 그냥 선생님 강의에다가 필기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시는 멘티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충분히 맞는 말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무래도 조금 더 정리된 노트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에 저희가 이런 강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유의사항을 보시면 선생님 교재만을 보고 노트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선생님 교재 안에 있는 필기 내용에는 분명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 강의 중에 직접 언급해 주시는 부분 안에서 이제 선택지 노트 같은 경우에는 특히 들어갈 사항이 많게 되는데요. 그건 이제 이따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모든 내용의 필기를 노트에 담아야겠다는 생각을 버려라. 이것 또한 역시나 전체에 있는 모든 책에 있는 필기 내용을 그대로 노트에다 베껴 쓰는 것이 노트가 아닙니다. 이것이 정말로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에 맞게, 그리고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노트를 만드시는 것이 이런 이론 노트 만드는 것의 주된 유의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론 노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만드는 방법도 설명을 드리고 그 뒤에 예시로 샘플을 몇 가지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뒤에 계신 분들 혹시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린 그 유인물에 적혀 있는 그런 카페 주소에 들어오셔서 선택지 노트나 이론 노트 샘플을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이제 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론 노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론 노트의 경우에는 이제 현대시, 고전시가, 현대소설, 고전소설, 그리고 비문학 이 정도로 나뉠 수 있는데요. 현대시나 고전시가 그리고 현대소설 같은 경우에는 좀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장 이 세 파트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처한현실이죠. 여기 써있듯 거시적 해석법, 즉 처한현실을 중심으로 이론 노트를 만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멘토들 간에서도 이론 노트를 만드는 것이 조금씩 다릅니다. 물론 개인마다 당연히 차이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그 처한현실을 중심으로 이론 노트를 만들었다는 것에는 멘토들에게도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한현실을 중심으로 이론 노트를 만들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밖에도 이제 현대시 같은 경우에는 작가 노트, 고전시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시 작가들 특징을 적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EBS 고전시가를 좀 그 처한현실별로 분석을 해 놓은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사례들 지금 보여드리겠는데요. 잠시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현대소설 같은 경우도, 현대소설이나 고전소설 같은 경우도 이제, 시에 비해서는 좀 선택지의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소설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좀, 구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시처럼 이렇게 딱 몇 가지 처한현실로 이렇게 딱 분석이 되는 그런 경우는 좀 적기 때문에 좀 소설 같은 경우에는 이론 노트를 만들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제 시가 유형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론 노트를 만드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자면, 네. 현대시 같은 경우도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거시적 해석법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이제 주로 처한현실별로 이론 노트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혹시 뒤에 계신 분들 잘 안 보이시면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뭐 역사적 구조리 해서 이제 뭐 일제, 독재, 전쟁 했을 때 이제 이 파트들이 나오는 키워드들을 이제 이론 노트에다 적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산업화 도시화나 이별 인생 또한 이런 주로 처한현실을 중심으로 이론 노트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현대시 작가 노트에 관련돼서인데요. 선생님께서 그 현대시나 고전시가 문제를 풀 때 이제 그 팁으로 이제 문제에서 혹은 제목이나 작가에서 힌트를 얻어서 문제를 수월하게 풀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 일환으로 이제 작가 노트를 만들어 보게 된 건데요. 말 그대로 정말, 네, 말 그대로 각 처한현실별로 작가들을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간혹가다 EBS를 공부하시다가 보면 이제 예외들이 종종 나오곤 하는데요. 그런 예외들도 이렇게 좀 따로 이렇게 적어 놓는 방법식으로 해서 정리를 해 놓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건 이제 다른 케이스의 이론 노트인데요. 역시나 공통점은 처한현실별로 정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한현실별로 이제 이론 노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 처한현실 안에 모든 키워드들을 다 적어 놓는 방식으로 이론 노트를 만드시는 것 또한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고전시가 같은 경우에 이제 EBS 작품들을 이제 정리를 해 놓은 것인데요. 그냥 무작정 EBS 작품들에 있는 모든 내용을 이론 노트에다 적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일단 여기 이런 형광펜에 이제 이런 처한현실들을 이제 적어 놨는데요. 이런 처한현실들을 중심으로 이제 EBS 작품 또한 정리를 해 놓는 것 또한 나중에 총정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선택지 노트 만드는 관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선택지 노트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된 샘플을 제대로 보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노트가 어떤 것인지조차 감이 오시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선택지 노트의 주 활용 범위는 문학 파트입니다. 비문학 파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주제가 다양하게 되고 그 주제가 다양하다 보니까 딱 정해진 주제를 통한 어떤 선택지를 적어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론 유형을 묻는 문제나 단락 간의 전개 방식을 묻는 문제가 아닌 경우에는 선택지 노트를 만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지 노트의 주 활용 범위는 문학 파트라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역시나 정해진 틀이나 형식은 없다.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선택지 노트는 정말 말 그대로 정말 1번부터 뭐 자기가 쓸 수 있는 번호까지 그냥 선택지를 쭉 나열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선택지를 나열하는 것에서 이 선택지가 나오는 경우에는 내가 어떤 부분을 찾아봐서 정오를 판단한다. 이런 방향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교재에 필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포인트다. 이것도 이제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시면서 절대로 그러니까 선생님 강의를 듣는 중에 이제 그 요소 간에 나오는 그런 선택지 분석법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좀 찾아서 그 선택지 노트에 옮겨 적으시게 되면 좀 자신만의 그런 선택지 노트를 만드시는데 보다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두 개 정도 샘플을 보여드릴 건데요. 더 자세한 사항은 이제 여기 들어오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선택지 노트를 먼저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강의 중에 이제 강의 들어보셨으면 아마 이런 말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감각적 신상을 나타낸다라는 선택지가 나오게 되면 이거는 무조건 답이다. 이런 쉬운 선택지 같은 것을 가장 기초로 해서 선택지 노트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감각적 심상을 나타낸다를 1번으로 적고 이게 나오면 어떻게 대처하냐? 이건 답이다. 이건 답이다. 이건 100% 답이고 이게 옳은 답인 경우에는 이제 이것을 분명히 답으로 체크를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가장 쉬운 예시를 설명드렸는데요. 이렇게 선택지를 적고 나서 이 선택지가 의미하는 바를 적고 이 선택지가 나왔을 때 나는 어느 부분을 찾아가서 어디를 판단하면 뭐 정답인지 아닌지 파악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 선택지 노트를 베끼는 것이라기보다는 이제 자신이 좀 이렇게 문제를 풀다가 이 선택지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다 했을 때 이런 선택지 분석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 강의를 듣기 전에 이제 먼저 문제를 풀어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고 나서 틀렸다 했을 때 이제 선생님께서 이 선택지는 뭐 예를 들어 뭐 처원현실이 무효일 때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면 이제 무효일 때만 가능.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선택지 노트를 만들면 되고요. 거창하게 꼭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리적 표현을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한다라는 이런 선택지가 있을 때 그럼 이제 이 서리적 표현이 무엇이냐 했을 때 뭐뭐냐, 뭐뭐쏘냐, 뭐뭐의리 이런 것들이 시에서 나타나게 되면 이건 서리적 표현이기 때문에 답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선택지들을 나열할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재작년 4월이죠. 제가 고3 때 4월부터 정도 만들어 보기 시작해서 수능 때까지 조금씩 누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현대시 같은 경우에 한 40개에서 50번 정도까지 나오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계속 선택지를 분석하다 보면은 좀 비슷한 내용인 선택지들이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비슷한 선택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기존에 적어놨던 선택지에다가 같은 선택지로 해석을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는 방법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선택지 노트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그 유인물 보시면 유인물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카페에 들어오셔서 선택지 노트를 메일로 보내달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강의였고요. 지금 2부까지 진행하신 분들은 이제 집에 가셔도 되고 3부 멘토링을 하신 분들은 이제 잠시 후에 한 5분 정도 있다가 이제 3부 멘토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